자, How do I? 어찌하나요? 두 번째 시간인데요. 그 형사 쪽에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형사 그 조사관으로부터 출두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서 황당해진 경우, 보이스피싱 하냐? 라고 했다가 깨갱했던 이제 그 상황까지 말씀드렸고, 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수사관들이 하도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. 그래서 언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할 때 보통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. 뭐 일주일 주는 경우도 있고 한 5일 주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보면은 날짜를 조금은 미루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미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. 그 고소장 내용을 봐야 돼요. 옛날에는 그 고소장 내용, 자, 이게 이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인데, 민사는 반드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소장에 날라오니까 딱 보면 보인다고. 자, 자세히 보면은, 물론 보면 열은 받지만 이만저만 해서 이런 주장이 있고 뒤에 증거가 쫙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나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공격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, 형사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전화해서 나오세요. 그럼 물어보죠.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럽니까? 그러면은 그거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뭐 예를 들어서 좀 퉁명스럽게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? 김갑동 씨 아시죠? 그분이 고소했는데 뭐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? 그 돈 1억에 대한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고소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수사관님한테 저기 수사관님 고소장 좀 보여주이소 이런다고 보여줍니까? 아니에요. 안 보여줘요. 기본적으로 수사는 밀행성이라는 표현을 써요. 좀 어려운 표현인데, 밀자가 은밀하다, 지나가다, 은밀하게 지나가다. 수사는 은밀하게 해야지, 그냥 뭐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한데, 그러면 고소장은 가장 중요한 수사 자료니까.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소장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고소장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정보 공개 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,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거는 고소당한 사람의 권리예요. 그러니까 경찰한테 막 사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, 네 수사관님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하고 그 고소장 내용을 보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말미를 좀 주십시오.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수사관은 또 이 사람 뭐 좀 안 해. 약간은 좀 이제 쉽게 생각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치면 open.go.kr인가 그래요. 그 사이트가. 거기 보면은 여러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데, 이제 공인 인증서 치고 들어가면 이제 내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사, 경찰서,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강남경찰서를 치고 들어가면은 내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. 옛날에는 그거 다 일일이 뭐 청구하고 카피하러 갔었어야 됐는데, 요즘은 진짜 다 디지털 돼가지고 되게 편해졌어요. 근데 이제 고소장 내용을 100% 다 보는 경우도 있고, 또 고소인이 약간 뭐 이런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좀 가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릴 수도 있는데, 웬만한 내용은 파악할 수 있죠. 그럼 보세요. 아까 제가 사기, 그냥 1억 원 사기, 내가 돈을 받아서 사기를 쳤다. 그게 또 중요하겠지만, 이 사람은 내가 했던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사기라고 생각했는지 그 말이 다 나와 있는 거죠, 고소장에. 사실은 그거를 반대를 해야 돼요. 그거를 반박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거 거짓말했고 이런 거 거짓말했고라고 그 거짓말의 포인트를 쓰는데, 나 거짓말 아닌데 이거. 물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빠그라졌지만 내가 그거 진행한 건 맞아.
내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지 이 사업이 무조건 100% 된다고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. 나 노력했단 말이야.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결국은 빠그러졌지만 어떻게 노력했는가, 즉 상대방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그 협업 대상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빠그러진 그 과정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. 즉 무슨 얘기냐, 문제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안지를 쓸 수 있듯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이 뭔지를 정확히 내 손에 딱 쥐어야 아하,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걸었구나. 그러면 제가 뭐 사기죄의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횡령이든 배임이든 뭐 폭행이든 다 마찬가지예요. 기본적으로 고소장은 육하 원칙에 따라 쓰게 마련이니까 딱 보시라고요. 아, 이렇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. 그거를 밑줄을 치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내가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가 나오죠. 그래서 무조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는 것,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. 자, 그 다음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, 그렇게 확보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정보 공개 청구하고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한 열흘 흘러가거든요. 그럼 분명히 경찰이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스탑 그래 놓고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고 시간이 흘렀잖아요. 만약에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안 했으면 진즉 가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,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사 플랜이 있는데 내가 뭐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잖아요. 약간 좀 이제 끌적지근하지.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보 공개 청구한다 그래놓고 그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. 그러면 수사관이 또 연락하거든요. 그러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, 자,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딱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아, 뭔지 알았다. 그 다음에는 먼저 연락하세요, 수사관한테. 아, 수사관님, 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.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. 먼저 연락하는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. 네, 수사관님,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. 언제가 좋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자체가 되게 매너가 좋은 거예요. 그럼 수사관 입장에서는 일단 약간 호의적으로 바뀌어요. 아, 예. 왜냐하면 수사관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자기 나름대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랬는데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 하고 때문에 좀 밀린 사건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얘기해서 언제 갈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기회를 잡는데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면 돼요. 그래서 예, 그러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말을 해도 돼요. 제가 고소장 내용을 봤는데 제가 특별히 뭘 좀 더 준비하면 될까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미 이제 앞서서 되게 우리가 매너 있게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우리한테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몇 가지를 알려줘요. 예,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 그 했던 얘기들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, 그거를 좀 잘 좀 정리해서 오세요.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. 자, 중요한 거, 여러분들은 수사관과 이제부터 좋은 라포, 케미스트리를 형성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은 고소인 편이에요. 하지만 수사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진짜 고소인이 나쁜 건지 피고소인이 나쁜 건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고소한 사람은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말귀도 안 통하는데 피고소인은 아주 젠틀하게 절차도 지키고 먼저 전화 주고 이러면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뭘 좀 준비해 가면 될까요? 항상 공손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몇 가지 또 팁을 얻을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, 진술서를 쓰는 거예요. 진술서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어떻게 써야 되느냐, 뭘 써야 되느냐 궁금하시죠? 요거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.